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에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제일 먼저 엑셀 실행하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클릭해 열어주세요. 시험장에선 문제지를 받게 되면 제일 첫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 내용들 잘 봐주세요. 파일 저장 위치, 저장 규칙,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의 열너비 설정, 이런 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왼쪽 상단 저장 아이콘 있죠? 단축키 컨트롤 S키예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파일 저장 폴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그리고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다면은 이미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 주세요. 저장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자신의 이름 이렇게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확인해주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열너비 설정부터 할게요. 먼저 A열 머리글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에서 열너비 누르고 숫자 1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 글꼴 굴림으로 되어 있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제1작업에 조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지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1작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이 시트를 복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트의 기본 글꼴이 굴림 11포인트인지 확인해 주세요. 셀들 이렇게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만약에 다른 글꼴로 되어 있다면 A열 머리글의 왼쪽 여기 삼각형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모든 셀 선택되었죠? 굴림으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렇게 지정해주면 돼요. 정렬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게요. 만약에 지금 한다면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시트 1 이렇게 이름 써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시트명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 가져다 놓고요. 다시 한번 또 컨트롤 드래그해서 총 3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시트 A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죠. 제일 왼쪽에 시트 1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 변경, 두 번째 것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이름 변경,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제4작업, 이거는 나중에 차트 만들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순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나중에 이렇게 순서 꼭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1작업 이 시트명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제 제1작업 작성할 건데요. 제일 먼저 출력 형태 나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출력 형태가 보이는 것은 출력 형태에 보이는 내용들 여러분이 모두 다 직접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행 여기에는 도형과 결제란 이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B4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B4에서 J 14까지 현재 제가 블록 설정한 이곳인데요. 이만큼을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내용들 괄호 1, 2, 3, 4, 5, 6 있죠? 이거는 빼고요. H14에 있는 FVS-39 이것도 빼고 여기는 모두 공백으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셀 합치기 되어 있는 셀들이 있는데요. 먼저 셀 합치기 하고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같이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셀에 모든 내용 입력을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들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써놨어요. 사행에서 데이터 보면은 셀 하나에 2줄로 입력하는 거 있어요. G4 여기죠. 이런 경우에는 한 줄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르고 다음 줄 내용 입력 이렇게 하면은 2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여기 이렇게 봐주세요. 열너비 조절 필요한 경우에 글자 잘려 보이지 않게 너비 조절해 놔야 되고요. 그러면 강의 잠시 멈춰 놓고요. 이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용들 저처럼 입력했겠죠? 생산일 여기 데이터 있죠?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하이픈까지 모두 입력을 해주면요.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날짜 이렇게 연, 월, 일 나타난다면 다른 데이터처럼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100%, 50% 이런 식으로 백분율 데이터 있죠? 그것도 퍼센트까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긴 없지만 다른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글꼴 다음에 정렬 지정이 있죠. 숫자 및 회계 서식 오른쪽 정렬이 있고요. 나머지 서식 가운데 정렬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 서식 먼저 하고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면 B사에서 J14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해 보세요. 제가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도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글자 틀린 거 없는지 여러분이 검토할 때 잘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으세요. 가운데 맞춤이라고 이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는 거 있죠. F열, G열, H열 여기는 숫자로만 되어 있죠. 여기를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미리 입력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입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냥 표시 형식에서 이 콤마 눌러주면 일반이 회계로 바뀌어요. 그러면 회계 서식 상태에서는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경우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를 숫자 서식 이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렬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정렬도 다른 걸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로 지정해 놓는 게 여러분이 정렬이 편할 거예요. 이렇게 콤마만 누르면 천단위 구분기호,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렬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이제 셀 병합할게요. 먼저 B13에서 D13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각각 드래그 할 거예요.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하고요. 홈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각각 병합이 됐고 각각 가운데 정렬도 지정되었어요. 이제 테두리를 지정을 해볼게요. F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하고요. B5에서 J12까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블록 설정,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3개 단위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홈에 글꼴 보면요 테두리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설정, 다시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설정 이렇게 2번 해주면 끝나요. F13, 14 여기 클릭하고요. 표시 형식 이 오른쪽 이거 누르면 셀 서식 나타나는데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해도 되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단축키 눌러서 해도 돼요. 그러면 셀 서식 여기에서 테두리 탭 가서 X자 모양으로 선 보이게 해주고 확인 이렇게 하면 테두리는 완전 끝나요. 이제 출력 형태에서 셀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B사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각각 클릭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홈에 글꼴에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표준색의 주황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거는 조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한 거고요. 이제 조건의 제목이 있죠. 여기 위에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글꼴이 조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키울게요. 1, 2, 3행 이렇게 행머리끌 선택해서 안쪽에 이 경계선 테두리 잡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어느 정도만 키워주면 되는데요. 보통 한 27에서 30 그 정도 범위면 돼요. 이제 삽입 탭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여기서 지정되어 있는 도형 배지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배지라는 게 있어요.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그래서 지열 데이터에서 한 이 정도에서 크기 맞춰 놓으면 되겠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 상관없이 모두 지정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 서식 탭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도형 채우기를 열어주고요.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으니까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 도형 윤곽선은 표시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로 가서 바깥쪽에서 지정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클릭을 해놓으세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름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글꼴 이름 직접 입력하세요. 그래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여기에 커서 나타나고 글꼴이 굴림으로 바뀌어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커서가 왼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맞춤에서 위에 수직 정렬, 수평 정렬 모두 2개 다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들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이 오른쪽에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결제란 그림은 먼저 비어있는 셀에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현재 열 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셀에다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의 행을 이렇게 위아래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여기다 글자 입력하는데요. G열과 H열 여기처럼 첫 줄 결 입력하고 Alt 엔터 키 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에 맞춤 여기에 방향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세로 쓰기로 선택, 그 다음에 한 줄로 결제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두 개 행 선택했었죠.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블록 설정해 준 다음에 담당해서 부장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랫셀 여기는 높이가 커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행 머리글 아래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금 크게 해놓고요. 결제 써있는 여기는 너비가 좁아져야죠. 여기 열머리글에서 이렇게 좁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정렬이 모두 가운데 맞춤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죠. 클릭, 다시 한번 클릭. 가운데 맞춤 보이죠?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 굵은 테두리 필요 없고요. 그냥 모든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색상 따로 지시가 없죠. 색상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채우기 없음 이거나 흰색 어느 걸 하든 감점되지 않아요. 저희는 이번에 색상 지정하지 않을게요. 이제 그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홈의 클립보드에서 복사 옆에 이거 눌러주고 그림으로 복사 이걸 눌러준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컨트롤 V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어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주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 원본, 이 셀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열머리글에서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높이 조절한 거 내용 없지만 삭제할게요. 18행에서 삭제 이렇게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주황색 지정하는 거 이미 해놨죠. 그 다음 거 유효성 검사 보면 돼요. 유효성 검사 지정하는 셀은 항상 H14셀로 지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품목 코드 이걸 목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먼저 데이터 탭 가주세요.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써있죠. 이 위에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제한 대상 여기를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원본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품목 코드 이걸 목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데이터 선택해줘야 되죠. B4 여기는 필요 없어요. B5에서 12까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해주고 여기 목록 열면 8개 나타났죠. 제일 첫 번째 거 해놓을게요. 여기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맞춤 꼭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F5에서 F12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 누를게요. 또는 메뉴 셀 서식 들어가 주세요. 이제 표시 형식 가주세요.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가지고요. 위쪽에서 네 번째 거 선택하세요. 소수점이 있다면 다섯 번째 이걸로 선택해서 필요한 만큼 나타나게 하고 작업하면 돼요. 네 번째 거 여기에서 바로 붙여서 큰 따옴표 원 큰 따옴표 이렇게 지정하면 보기처럼 나타나요.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 이번에도 F5에서 F10이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름 정의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가격이라고 바꿔놓고 확인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번 문제에서는 3번에 정의된 이름 가격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식에서 여기를 블록 설정하면 범위가 F5에서 F12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가격 이렇게 한글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이름 잘못 지정하거나 범위를 잘못 설정했다 그런 경우에 수정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 여기에서 가격 있죠. 여기 편집 눌러서 이름이나 범위 그걸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 끝났고요. 이제 주어진 함수 1에서 7번까지 있죠. 이거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IO에서 I12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함수식에 대한 설명, 교재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따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이거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강의 설명 들으면서 이걸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1번에는 판매 순위를 구하는데요. 괄호 안에 내용 빼고 얘기할게요.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 이걸 구하는데 결과값 그 순위 끝에 위 이걸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하나, length.eq 함수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바로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 줄 쭉 나타나면 테두리도 있고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커서 놓고요. equal 먼저 하고 영어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하면 돼요. length.eq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옆에 fx 이 글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나요. 시험장에선 제가 이렇게 아래 적어놓은 설명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함수 설명 필요하다면 아래쪽에 전체 설명, 그 다음에 각각 인수 이렇게 클릭하면 각각 인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고 작성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몇 번 작성하다 보면 아래 설명 없이 여기에서 작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그냥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length.eq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인 number, 여기에는 순위를 구할 셀을 지정해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 순위죠. 판매량 이걸 가지고서 순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인 G5 이걸 클릭을 먼저 해주면 되고요. 이게 어느 범위에 있죠? 판매량 이 전체 이 범위죠. 그래서 두 번째 레퍼런스 여기에는 G5에서 G12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는데요. 현재 G5에서 G6, G7, G8, G12까지 행이 바뀌면서 이 함수가 자동 입력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범위를 그냥 이렇게 상대 참조로 놓으면 G6으로 되면 G6에서 G13, G7이 되면 G7에서 G14 이런 식으로 범위도 바뀌어요. 그래서 범위는 절대 바뀌지 않도록 절대 참조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F4 한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과 행의 앞에 뒤에 모두 다 달러 표시 나타나서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게 이렇게 바뀌어요.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게 절대 참조 이렇게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수 오더 여기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지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 써놨고요. 여기에도 설명이 있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내림차순 순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0을 쓰거나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컨트롤 확인 또는 컨트롤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 5행에서 12행까지 블록 설정되어 있는 이곳에 순위가 이렇게 제일 큰 판매량이 1 그리고 제일 적은 판매량 이게 8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다 한글로 위 이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닫는 괄호 바로 뒤에 여기에다가 먼저 AND 연산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셀 서식 지정하는 것과 좀 다르죠.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뒤는 똑같아요. 큰 따옴표 위 큰 따옴표 이렇게 글자 앞뒤에 큰 따옴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셀 같이 선택돼야 되죠.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입력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모든 글자 여기에 나타납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이 내용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함수식 여기는 셀 서식 그리고 셀 정렬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렬 안 되어 있어도 되고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든 정답만 동일하게 나타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비고를 구할게요. J5에서 J12 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도 제가 아래쪽에 설명 써놨죠. if문과 or 이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고를 구하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이 9만 이상이거나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열 데이터 사용하고요. 판매량이 5천 이상이면 이렇게 해서 지열의 데이터도 사용해요.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 이 설명이 연결되어 있는 게 무엇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상이고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설명이 있는 것처럼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rue, 참을 반환하고요. 두 개 조건 중에 둘 다 참이다. 그러면 역시 참 반환, 모두 다 거짓이다. 그러면은 거짓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or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로지컬 1, 2 이거 조건 1번, 2번인데요. 이렇게 아래 클릭할수록 계속 나타나는데 저희는 이거 두 개만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로컬 1 여기에는 F열의 킬로그램당 가격 이거의 첫 번째 데이터 F5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산자 9만 이상이냐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이상에 해당하는 연산자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9만보다
이렇게 입력해요. 그리고 조건에서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75,600이니까 9만보다 작아서 false, 거짓 이렇게 나타나죠. 두 번째 로지컬 테스트, 여기에는 판매량 데이터, 먼저 첫 번째 데이터인 G5를 클릭해 선택, 여기에도 연산자 이번에도 이상이냐죠. 그래서 크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5,000보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 모두 거짓이죠. 그래서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여기도 결과값 거짓 나타나겠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이거나 둘 다 참이라면 여기 결과는 참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셀에 한번 컨트롤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확인 키 이렇게 눌러도 되죠. 이렇게 해서 내용 채워볼게요. 그러면 값에 따라서 false냐 true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 오어 데이터, 이거는 if문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거죠. 컨트롤 X키 눌러서 잘라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if문 이제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그래야지 함수 인수 이거 사용할 수 있죠. fx 눌러주세요. 여기는 조건이랑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먼저 참에 대한 것 결과, 조건이 거짓이면 조건에 대한 결과나 다른 작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조건은 방금 저희가 잘라내기 한 오어 함수 있죠? 이거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두 개 다 거짓이었으니까 현재 오행은 거짓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참일 때 여기에는 별표 한 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한글 먼저 미음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한자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바로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탭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문자들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다른 특수 문자 사용할 때 한글 자음 그리고 한자키 눌러서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탭키 눌러서 이렇게 목록 열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별표 필요하니까 여기 8번 누를게요. 별 하나 나타났죠?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별 모양 앞과 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거짓일 때 이때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공백 이걸로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백은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는 거, 그것도 공백이 아니고 한 개의 글자예요. 띄어쓰기. 그래서 저희는 큰 따옴표를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두 개 붙여서 이렇게 해주면 공백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건 두 개가 참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참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여기 별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에 해당하는 이 13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맥스 함수는 인수 하나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함수죠. 그러면 23셀 여기를 보면요. 킬로그램당 최고 가격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열의 데이터인 킬로그램당 가격 여기에서 제일 높은 숫자 써 있는 것 그게 여기 나타나면 되죠. 그래서 맥스 함수 사용하는데요. equal max 연원가로 이렇게 해놓고 fx 들어가 볼게요.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함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 사용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넘버 1에 F열의 데이터 위에 레이블 빼고요.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서 가격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는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인 가격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그냥 직접 가격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에 넘버2 사용하지 않죠? 그냥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여기는 셀 하나만 지정하면 되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어요. 그냥 확인. 그럼 값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기 편하게 천단위 구분교까지는 보이게 할게요. 표시 형식에서 콤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렬 여기는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가운데나 오른쪽 정렬해도 상관없어요. 함수식 지정한 곳이기 때문에 표시 형식이나 정렬로 감점되지 않아요. 이제 이 14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제가 이번에도 설명 써놨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 글자 작게 했어요. 이제 함수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SUMIF 함수하고 COUNTIF 함수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설명 써놨어요. 문제지에서 이 4번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등심 부위 납품한 시장수 평균 이걸 구하는데 SUMIF 함수, COUNTIF 함수 사용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죠. SUMIF 함수는요. SUM 더하기 그 다음에 if 조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지정해서 더하기 SUM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COUNTIF 함수
여기도 if 조건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 count 개수를 몇 개인지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평균 구할 때 총합 나누기 몇 개인지 그 개수로 그렇게 구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작성하기 전에 잘 보면요, sum if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동일하게 지정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sum if 나누기 count if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는 동일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먼저 sum if 함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equal sum if 여는 괄호까지 하고 fx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인 range, 두 번째 인수인 criteria, 세 번째 인수 sum range 여기에서 더하기 하는 범위 이 세 번째 인수만 sum if에 있고 count if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range 이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 문제 등심 부위라고 했죠. 그러면 등심 부위 써 있는 것 C열의 데이터죠. 그 다음에 납품한 시장수 평균 이거는 H열의 데이터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H열에서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range 먼저 보도록 할게요. 부위 이 데이터를 하면 되죠. 사행 레이블 필요 없고요. C5에서 C12까지를 range로 지정. 두 번째 여기는 조건이죠. 여기는 부위에서 등심 이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한글로 등심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앞뒤에 큰 따옴표는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 등심 이렇게 쓰지 말고 등심 써 있는 셀 있죠. 등심 대신 C9나 C11, C12 등심 써 있는 셀을 클릭해 이렇게 지정해줘도 결과는 동일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는 기억을 해두고요. 저희는 정답 파일처럼 여기 그냥 등심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범위인데 더하기 하는 범위죠. 그러면 H열 데이터 H5에서 H12까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값이 등심에 해당하는 3개 데이터 합을 구하면 240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 숫자하고 비교했을 때 표시 형식 콤마 이렇게 해서 회계로 바꿔놓으면 보기 편하겠죠. 채점과 상관없더라도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이게 아니죠. 240을 등심 써있는 셀 3개였죠. 그러면 나누기 3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ount if 함수로 숫자 3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나누기 하는 거는 이거죠. 그 다음에 앞에 equal 되어 있으니까요. 여긴 equal 하지 말고요. count if에서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 그 다음에 fx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count if에서 range 있죠. 여기에다 또 범위 지정하는데 sum if하고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C5에서 C12 여기를 동일하게 V 이 범위를 지정하세요. 조건 이번에도 동일해요. 여기 셀을 여기 등심 써있는 셀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한글로 등심 이렇게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게 하고요. 확인. 그러면 결과값은 아까 240이었죠? 240 나누기 3 해서 결과값은 80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정렬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J13 셀 여기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제가 설명 또 써놨어요. 내용이 많죠? 강의를 잠시 멈추고 내용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맨 첫 번째 셀 그리고 제일 위에 써놓은 이 함수식 이 수식을 보면서 아래 설명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뒷섬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다리 V 판매량 이거의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앞다리 써있는 이것 C열 데이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써있는 G열 데이터 이것도 꼭 범위에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식을 equal 뒷섬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 fx 들어가 보세요. 이제 여기에 지정할 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3개 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뒷섬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해서 더하기 하는 함수인데 뒷섬이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이렇게 3개 인수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범위 지정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C열에서 G열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 무조건 범위를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를 이렇게 기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사행, 각 데이터의 이름, 이 레이블도 꼭 같이 선택해줘야 돼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범위 지정해주면 돼요. 기본 데이터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범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게 있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열, 컬럼을 열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필드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값 구할 거는 앞다리 써있는 C열이 아니고요.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써있는 G열의 데이터죠. 그러면 범위 첫 번째인 B열에서부터 찾아보면 몇 번째 필드인가요? 몇 번째 열이죠? 세보면 여섯 번째죠? 그래서 필드에는 숫자 6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여기는 조건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은 단순히 이 앞다리 이런 식으로만 쓰면 안 돼요. 이 필드 이름이 뭐냐? 그래서 V가 앞다리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범위를 지정해줘요. C4에서 C5 이런 식으로 두 행을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다른 설명도 써놨으니까 이 내용들 읽어봐 주고요. 이제 조건 이렇게 하면 9247이 나온다고 하네요.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나오게 표시 형식 회계 이렇게 해놓을게요. 나중에 검토할 때 이거 제대로 답이 맞는지 여러분이 수작업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다음으로 제14셀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 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몇 번 풀어봤다면 VLOOKUP 함수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equal VLOOKUP 여는 괄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인수는 총 4개인데요.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여기는 항상 H14셀 선택했었죠.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셀을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H14 여기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VLOOKUP 함수에서 범위 지정 이거는 무조건 기본 데이터 하면 안 되고요. B열에서부터 무조건 하면 안 돼요. 품목 코드가 써있는 열부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엔 B열의 데이터가 품목 코드죠. 그래서 B열 데이터 하는데요. 이번에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B4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O행에서 B5에서 B12 이렇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열까지 갈 거냐 생산일 데이터 있죠. D열까지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품목 코드에 써있는 유효성 검사 그 목록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행의 데이터인 생산일 이게 나타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니까요. 그냥 유효성 검사 데이터 사용하는 열부터 시작해서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까지 사용한다.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B5에서 H12 이렇게 해놓고요. 세 번째 인수인 컬럼 인덱스 넘버 이거는 이 테이블 어레이 범위에서 이 범위의 몇 번째 열이냐 아까 필드 있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 생산일 이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B열에서부터 D열 몇 번째예요? 세 번째죠? 숫자 3.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 여기는 정확한 이 값을 찾으려면 0 또는 펄스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상관없이 여기에다 영어로 펄스 입력하거나 아니면 숫자 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첫 번째 데이터 오행의 데이터 여기에 맞는 생산일 이게 옆에 나타나는데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죠. 날짜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일반이 아닌 날짜 여기 보면 간단한 날짜 요거 있죠. D열의 데이터하고 같은 거죠. 이거를 선택을 하면 날짜 이렇게 나타납니다. 혹시나 여기 너비가 좁아서 날짜가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셀 너비 충분히 키워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너비를 키웠다면 이것도 너비 여기 끝에 맞춰서 조절해 놓고요. 그러면 함수는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문제 조건부 서식이 있죠. 7번이요. 조건부 서식 저희가 지정할 거에 대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조건부 서식은 항상 B5에서 J12까지 이 범위를 5행에서 12행 모든 데이터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가서 조건부 서식 메뉴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규칙 유형 선택해야 되는데요. 7번에 조건에서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식 사용하는 거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상자 나타났죠? 이 입력 상자 클릭. 그 다음에 납품한 시장수 이걸 구해야 되죠. 이걸로 조건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납품한 시장수 H열의 첫 번째 데이터 H5를 선택하면 이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달러 표시가 열과 행에 나타나죠. 그래서 H5에서 H6, H7 이렇게 열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열 앞에는 달러 표시 절대 참조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 이거는 12행까지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 돼요. 달러 표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아래쪽에 제가 설명 써놨어요. 그래서 HO의 값이 50 이하냐, 그래서 이하는 여기 작거나 같다 이 표시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50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값이 맞을 때 서식 설정해야 되죠.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스타일에서 굵게 이렇게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이거 확인 누르면 5행, 7행, 8행 여기에 글자 모든 셀들이 파랑에 굵게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용 모두 완료했죠? 제 1작업 끝났어요. 파일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데이터 비사에서 H12까지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제 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이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하고는 다르게 출력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항상 제 2작업은 출력 형태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두 개가 출제되거나 아니면은 고급 필터 표서식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혼합되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데이터 이 상태에서 먼저 1번 목표값 찾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 복사해야 돼요. 컨트롤 C키로 복사. 제 2작업 시트 가서 B2셀 여기에 선택해 놓고요. 홈에 붙여넣기. 아래 이거 글자 눌러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야지 표가 그대로 나타나요. 이제 여기에선 B11에서 G11셀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용 입력을 먼저 해놓으세요. 제가 화면 좀 크게 바꿀게요. 이렇게 입력해 놓고 H11셀 여기로 이동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H11 여기에는 판매량 G열의 데이터죠. 여기에 전체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식 equal average에서 여는 괄호 fx 들어갈게요. 함수 인수에서 넘버 1 이것만 필요하죠. 판매량 데이터만 필요하니까요. G3에서 G10까지 이렇게 average 함수로 하면은 이거의 평균값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 눌러주세요. 값이 3242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저는 자동으로 획에 지정되어서 콤마까지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출력 형태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지정이 있죠. 11행 여기 데이터 입력한 곳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세요. 테두리 굵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테두리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고요. 다음 조건 판매량 이 데이터 이게 전체 평균 현재 3242죠. 이게 3300이 되려면 첫 번째 열의 데이터인 FVS-39 이 데이터의 판매량 현재는 1294죠. 이게 얼마가 되었을 때 3300이 되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H11셀 먼저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에 예측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있어요. 가상 분석 누르고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수식셀은 저희가 선택했던 H11셀 평균값이죠. 찾는 값 3300이 되는지 찾는 거죠. 그래서 3300 여기도 천단위 구분교 입력하지 않습니다. 값을 바꿀 셀 여기는 클릭한 상태에서 이제 3행의 데이터 G열의 판매량 이걸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보면 목표값 3300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인 누를게요. 아래에 여기 에버레이지 함수 여기는 3300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행의 G열 여기는 1755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항상 조건이 먼저 두 개 지정되어 있죠.
이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아래쪽에 출력하도록 그런 문제인데요. 먼저 V가 앞다리가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V에 해당하는 것, 이 C2 클릭해 선택. 다음 조건인 킬로그램당 가격이 9만 이하인 여기 F열의 데이터죠.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F2도 클릭해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해서 조건 범위 B14셀이죠. 여기를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두 개 셀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V에 해당하는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돼요. 바로 아랫셀에 입력해주면 돼요. B15에서 앞다리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자, V가 앞다리면 이거예요. 현재는 조건이 아니면서죠. 그래서 이 앞쪽에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요. 크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앞다리가 아니냐 이런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조건 킬로그램당 가격 이것도 아래 행에 쓰면 되는데요. 현재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연결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니면서 이거죠. 이거는 앞다리가 아니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내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AND 그리고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옆에 셀 C15셀 여기에다가 조건 입력해주면 돼요. 만약에 아니면서가 아니고 또는에 해당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다면 여기 셀 비워두고 아래 C16셀에다 내용을 입력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여기 C15에다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9만 이하냐 이거죠. 그래서 먼저 연산자 작거나 같으냐 무엇보다 9만보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자료의 품목 코드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래서 B2셀 품목 코드 써있는 거 선택. 다음에 구분 떨어져 있네요. 컨트롤 키 눌러주고 이 두 셀 선택. 옆에 붙어 있네요. F열의 데이터 킬로그램당 가격. 그 다음에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EFG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 컨트롤 C키로 복사해주고 복사 위치 B18이죠.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4개 셀 붙어서 나타나죠. 이제 고급 필터 하려면요. 여기 11행 데이터가 추가되었는데요. 기본 데이터만 선택해요. B2에서 H10까지만 선택.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아래쪽에 새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장수의 복사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그 다음 아래 조건 범위는 조건 지정한 거 B14에서 C15까지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여기는 18행에 저희가 레이블 붙여넣기 한 거 있죠. 이 4개 B18에서 28 선택해 놓고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하지 않은 상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값이 3개 이렇게 나타나요. 아래 테두리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내주면 돼요. 파일 저장하고 다시 제1작업 시트 가주세요. 이제 제3작업 시트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기본 데이터를 컨트롤 C로 복사 제3작업 시트로 가서 출력 형태에 보이는 첫 번째 데이터 B2죠. B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에 붙여넣기 원본 연럽 유지 이렇게 해서 표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1, 2, 3 있는데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를 봤을 때 C열의 V 있죠. 이 아래 평균 개수 이게 추가되었죠. 그래서 C열 C2 여기를 선택. 이 V를 가지고서 정렬해주면 돼요. 첫 글자 여기에 자음을 확인을 해보세요. 앞다리 그 다음에 안심 그 다음 등심 이렇게 가나다 순이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탭 가서 정렬에 히읗 기억 써있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해주면 출력과 동일하게 정렬되어 나타나요. 이제 이걸 가지고서 부분합 1번 조건 품목 코드 개수 구하는 거 이거 할게요. 먼저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대화 상자에서 제일 첫 번째 것 그룹화할 항목 방금 V로 C2셀로 이거 있죠. V 그래서 이걸로 변경 사용할 함수 이거는 첫 번째로 품목 코드의 개수 이걸 구하고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의 평균 이걸 구하라고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먼저 같이 또 봐주세요. 개수가 아래쪽 7행의 개수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위에 행인 6행 여기에 앞다리 평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분합에서는 먼저 구한 게 아래쪽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구한 게 위쪽 행에 나타나요. 그러면 출력 형태 봤을 때
개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평균 구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건에서 개수 구하고 평균 구하고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에서 만약에 반대로 아래쪽 행의 평균 구하고 그 위쪽 행의 개수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조건 순서하고 상관없이 반대로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부분합을 해줘야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그러면 다음 함수, 이번엔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품목 코드의 개수죠. 그래서 여기는 개수 선택, 아래에서는 납품한 시장, 이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서 품목 코드 선택, 그리고 이 값을 여기 개수 나타나야 되니까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선택,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선택, 이 상태에서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추가 부분합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할 함수는 평균, 그리고 아래 항목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개수 구한 게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먼저 구했던 개수가 아래쪽에 나타나고 나중에 구한 평균이 위쪽 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거 모양 보이죠? 개요 또는 윤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 부분합 왼쪽 그룹 해제 있죠? 여기에 개요 지우기 이게 있습니다. 엑셀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우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출력 형태 맞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자가 잘려 보이거나 한다면 이렇게 열너비 조절에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평균 개수 이런 거 숫자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틀린 거 없다면 다시 저장해서 다시 하면 되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되돌리기 해도 부분합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삭제해서 기본 데이터 복제해서 다시 제3작업 처음부터 붙여넣기 해서 다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시트 다시 가주세요. 이제 기본 데이터, 여기에 이 모든 데이터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에서는 출력 형태의 가로축 보면요. 총 6개 쓰고 있네요. 현재 5행에서 8행까지 8개 데이터죠. 그런데 그래프에서는 6개만 사용해요. 그래서 가로축의 데이터 보면은 비열의 품목 코드 이걸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범례 보면요. F열의 데이터 킬로그램당 가격,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G열의 데이터 단위 킬로그램당 판매량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B열 데이터 품목 코드부터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사행 이거 먼저 같이 선택해 줘야 돼요. 품목 코드 B사에서부터 선택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첫 번째 5행 필요하죠. 그 다음에 6행 보면 필요하죠. 그 다음에 7, 8행 사용하지 않죠. 가로축이 없죠. 이제 컨트롤 키 눌러준 상태로 다음 데이터 9행 필요하고요. 10행, 11행, 12행 모두 필요하죠. 총 6개 이렇게 데이터 선택해 놓고요. 다음으로 F열과 G열은 4행에서 6행까지 동일하게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 아래 9에서 12행까지도 동일하게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삽입 가주세요. 차트 종류 여기에서 콤보 차트 삽입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맨 아래 혼합 선택되어 있죠. 계열이 2개가 있는데요. 출력 형태 위에 써있는 조건을 봐주세요. 거기에 차트 종류 1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서식이 있는데 서식의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이 계열에 여기죠. 아래쪽에 여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시켜 놓고 조건 1번에 그럼 차트 종류 지정되어 있는 것 그거는 첫 번째 킬로그램당 가격 이걸로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만들어졌죠? 위에 차트 이동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새 시트 클릭,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서 변경,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명 이렇게 순서 바뀌면 안되죠? 제4작업 시트명 클릭해서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래서 순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서 이거 잊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제 조건에 1번, 2번, 3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 할게요. 차트 디자인 이 도구에서 빠른 레이아웃 눌러주고
레이아웃 3 선택, 바로 옆에서 스타일을 1 이걸로 변경. 다음 조건 5번 영역 서식 있죠?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면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트 글꼴 채우기 효과 이거 있는데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홈 탭 여기서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색 회색인데 검정색으로 클릭해 바꿀게요. 다음으로 채우기 효과 있죠? 서식 탭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아래쪽에 질감 있죠? 파랑 박엽지 찾아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설정이 있죠?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배경일 이거 흰색 클릭해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조건의 6번 제목 서식이 있죠? 위에 차트 제목 이거 클릭. 안쪽에 글자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이는 차트 제목 있죠?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제목의 테두리 다시 선택하세요. 이제 글꼴 채우기 있는데요.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이 있죠? 도형 윤곽선에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 먼저 가고요. 글꼴 굴림 바꿀 필요 없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 열어서 20포인트 이렇게 변경을 해 놓으세요. 다음으로 7번의 서식 보조축 지정까진 벌써 했고요. 이제 계열 있죠? 계열에서 표식 있네요. 표식에는 꺾은 선형에 꺾여져 있는 부위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아무 곳이나 이 표식 하나 클릭하세요. 모두 선택되었죠? 바로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표식 눌러주고 표식 옵션 클릭해 여세요. 기본 제공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열어서 같은 모양 위에서 두 번째 이 다이아몬드형이죠? 클릭해 선택. 크기는 10으로 이렇게 키워 놓으세요. 다음으로 눈금선 있습니다.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이 선이죠? 이 선을 마우스 끝으로 클릭. 왼쪽과 오른쪽의 동그라미로 모든 선이 선택되었다고 나타나죠? 그러면 서식 탭 가지고요. 색깔 잘 보이게 할게요. 먼저 검정으로 바꾸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선 스타일, 대시를 파선 이걸로 변경시켜 놓으세요. 다음으로 축 설정이 있네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바깥쪽 테두리 선이 보여야 되죠? 그림 영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축에서 설정해요. 왼쪽에 세로축, 이 숫자 클릭해서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가로축 글자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3번 하면 왼쪽, 오른쪽, 아래 그림 영역의 바깥쪽에 테두리가 나타나요. 그러면 또 출력 형태만 보고 수정할 거 아직 축 설정 완료하지 않았어요. 먼저 값을 보면요. 0에서 1만 단위로 변경, 최대값 10만. 왼쪽은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보조축 숫자 확인하세요. 최소값은 하이픈 나타나고 있고요. 2000씩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숫자 여기서 클릭 바로 하면 옆에 축서식에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죠. 메뉴 찾기 불편하죠. 이 차트 바깥쪽 클릭, 다시 한번 이 오른쪽 숫자 클릭하세요. 오른쪽 축서식에 최소 최대 단위 바꿀 수 있게 바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기본 단위 바꿔야 돼요. 1000이 아닌 2000 이걸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보세요. 최대값 8000으로 자동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하이픈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표시 형식 열어서 회계로 변경해 놓고요. 그 다음에 기호 없음 이걸로 선택을 해 놓으면 0 아니고 하이픈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눈금선 안 보이고 있죠? 여기 옆에 눈금 눌러주고 주눈금 이거 클릭해서 바깥쪽 선택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축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이제 8번 범례 설정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범례 이게 두 줄로 보이고 있죠? 이거는 제 1작업 시트에서 셀 안에 내용 입력할 때 Alt 엔터 키에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글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메뉴 클릭 그 다음에 이 대화 상자에서 왼쪽 여기에서 판매량 단위 킬로그램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놓았다면 이제 확인, 이제 이 창도 확인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다음으로 도형 있죠. 여기 도형 만들어야 돼요. 도형 이름도 지정되어 있죠. 삽입으로 가지 않아도 서식 여기에서 도형 목록 있어요. 아래쪽에 설명선에 두 번째 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선택. 이제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고요. 여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리고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에 글자 아래 거 비교해서 크기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면요. 이거 색상 회색으로 보이지 않고 흰색이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지정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는 역시 보이고 있으니까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시 따로 없죠. 차트하고 동일하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 왼쪽 위쪽에 가 있네요. 맞춤을 위아래 두 개 다 가운데 맞춤 눌러서 먼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서 글자 잘려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요. 크기 조절 아직 다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출력 형태 보고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리고 제1, 제2, 제3 작업 이것도 다시 열어서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검토 끝났다면 최종 파일 저장하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시험장이 아닌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작성하면서 잘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새 시트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